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매월 받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이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이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1인 가구인데 내가 월 급여가 300이다. 그러면 약 133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67만원을 매월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1인 가구인데 월 급여가 500만원이다 라고 하면 367만원씩을 납부해야 됩니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받는 급여가 다르잖아요. 받는 급여가 다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내야죠. 의외로 이렇게 월 급여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 개인회생 홍보글이나 블로그나 영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탕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월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건을 의뢰해서 진행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급여가 한 700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는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높다 보니까 개인회생 들어가야 되겠다. 단순하게 개인회생 하면 매월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보다는 적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제가 계산을 해보고 보여주니까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랑 매월 변제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진행하기로 하긴 했는데, 묻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그리고 내가 매달 700만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산 방법이 어때요? 개인회생 신청시를 기준으로, 회사를 1년 이상 다녔다면, 1년 동안 받은 돈을 다 합친 걸 나누기 12 해가지고, 소득을 산정을 합니다. 이분도 1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물어요. 아니, 내가 매달 700 받는 것도 아니고 500 받는 날도 있고, 달도 있고 600 받는 달도 있고 그리고 900 받는 달도 있고 평균을 낸 게 700이다. 근데 계속 일정하게 400만원 이상씩 계속 변제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900 받는 날에는 더 낼 거냐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월급 700으로 계산해가지고 매월 400만원씩 내기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급여가 줄어들어도 400원 내야 되고요. 급여가 늘어나도 4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결정된 대로 그렇게 내면 돼요. 이 소득에는요,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상여금 수당이라는 게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나오더라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수당 많이 받아서 700보다 훨씬 넘게 나오면 더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꼭 불공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일반인들은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내가 매월 되는 원리금보다 적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개인회생하면 훨씬 내가 매월 내는 원리금보다 적게 내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자기 사정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제 의뢰인처럼 1인 가구이면서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급여가 500이든 700이든 300이든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다 빚감대 써야 됩니다. 월급이 높다고 해서 더 조금 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급여가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월세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